만든 르네식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LY 스쿨 목표, 예? 좀 넘겨요? 제가 목표, 예? 괜찮습니다. 목표, 그 사람들 맞다고 하더라고요. 박명수 매니저. 네. 예? 유재한. 예, 오늘 목표 설정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이제 저 LY 스쿨 강의라서 저는 이제 사업한 지 10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 처음 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저는 이제 사업한 지 10년 됐고, 지금 가장 자랑스러운 저의 소개는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누스키너라는 거, 그리고 10년째 한 번도 이 누스킨 사업에 대해서 실망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고요. 전직 지역 군인이었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제가 육군 상사로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군 생활도 10년. 그래서 뭐야, 누스킨도 10년? 군 생활도 10년? 그럼 너는 몇 살이야? 네, 39살이고요. 진급을 일찍 했어요. 계속 1등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박사과정 2년차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프랜차이즈 학회 경영학회 부회장, 외식학회 이사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는 저는 이제 대학교에 다니다가 군대를 간 거예요. 대학교에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이제 신검 같은 거 받잖아요. 신검 받을 때 뭐 군대 가면은 직업군인으로 가면은 퇴근하고 공부할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사법고시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집에 돈 벌리니까 한 5년 정도 시간 잡으면 되겠지? 이래서 군대를 갔는데 우선은 퇴근하고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 적성인가? 그러다가 여자를 만나게 되고, 제가 27살에 결혼했거든요. 지금 결혼한 지도 12년 차. 그러다 보니까 27살에 결혼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뭔가 다 누구나 그렇듯이 뭔가 한계를 만나게 되고, 군 생활이라는 것이 뭔가 안정감을 보장해주지만 그 안정감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를 먹을수록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행복을 보장해주진 않지만 불행은 막아줄 수 있는데, 대부분 돈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본다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차하면 발생할지 모르는 그 불행. 그 불행은 큰 불행부터 사소한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막연히 생각했을 때 집에서 아이가 TV 보다가 저 자동차를 사줘라고 얘기했을 때 안 되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기타 등등의 생각들, 그런 사소한 것부터 큰 불행까지 막으려면 내가 그러니까 도구 자체가 문제이진 않았어요. 군생활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 도구가 내가 원하는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뭔가 고민을 했고, 그리고 누스킨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진지해지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마이스터리라고 했네요.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왜 공부를 시작했냐면, 전 이제 대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원래 컴퓨터 전공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중퇴하고 누스킨 사업을 시작했을 때 딱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누스킨 이 사업은요 100% 성공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 전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잘 몰라서 바보같이 얘기할 수 있어도, 아는데도 이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2일째잖아요, LY 스쿨. 아는데도 이 사업을 내가 100% 확신하지 못한다면 아직 검토가 덜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운이 좋게 사업을 1년 정도 검토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역제에서 온다고 바로 전역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나라에서 저한테 돈을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역제에서 놓고 한 1년 정도 이 사업을 좀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었어요. 또 나름대로 군 생활을 굉장히 명예 있게 했기 때문에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 듣는다는 것은 제 안에서 뭔가 반칙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제가 했던 그 직책이 작전관이어가지고 뭔가 정보를 분석하고 뭔가 계획을 수립하고 막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막 100페이지짜리 보고서 같은 거를 한 페이지로, 또 저희 때 유행했던 게 지금도 공무원 사회에서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원페이지 보고서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많은 보고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이렇게 보고해야 돼요. 근데 군대에 또 뭐가 들어가요? 지도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종이접기를 하게 돼요. 한 페이지긴 한 페이지인데 피면 굉장히 소화할 수가 없어. 근데 무조건 원칙은 원페이지 보고서. 그리고 막 포스터잇도 막 붙이고. 근데 그런 군 생활을 무슨 얘기 이렇게 했지? 어쨌건 이제 그러다가 와서 보니까 100% 성공했습니다. 어쨌건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진짜 성공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수치를 완성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100% 성공할 수 있다. 그럼 또 그렇게 성공해서 나중에 남으면 뭐 할래 기분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계속 성공하신 분들 보니까 자기가 본인들이 살고 싶던 인생을 살더라고요. 여행도 다니고 좋은 차도 사고 막 좋은 집에 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그러면 결혼 되겠냐? 근데
그렇게도 하겠지만 그거 외에 막 더 하고 싶은 게 없냐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제 취미가 지금은 이제 취미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원래 제 취미가 공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예요. 신문에 넣었어요. 왜냐면 막 이제 그 저한테 결혼 전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너 1년 동안에 자격증 몇 개 딸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봤어요. 연초에. 제가 그래갖고 1년 동안 국가 자격증 10개 땄거든요. 그래가지고 별것도 아니고 컴퓨터 하려고 워드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 자격증을 10개 따면서 하면 되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취미니까. 남들 이렇게 술 마시고 놀 때 책 한 페이지 더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그래서 이제 너 이제 성공하고 나면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이게 나중에 이제 선배 사업자로서 미래의 후배 사업자들한테 어떤 선물을 주고 싶냐. 근데 누스키에서 좋은 집, 좋은 인생, 좋은 차를 보여주는 선배 사업자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뭐 줄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러면 나는 네가 좋아하는 취미를 살려서 도네이션 해야겠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니까 이걸 법률로 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이거를 실무적으로 하는 제가 얘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좀 달라요. 결이. 그리고 이거를 또 학문으로서 정의 내리는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학자가 돼서 이걸 좀 정의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뭔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오해를 그냥 사업자로서가 아니라 학자로서 좀 오해를 바꾸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 1학년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박사과정 2년차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제 박사과정이니까 논문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논문도 쓰고 집필하고 그냥 논문 쓰는 게 아니라 논문에도 그레이드가 있어요. 등급이. 이제 외우 같은 경우는 막 들어보죠. 뭐 사이언스지, 네이처지 이건 이제 이과 계열에서 그런데 막 사이언스지 이런데 이제 논문 한 편이 투고되면 아마 아시는 어떤 대학에서도 교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건데 국내에서는 이제 KCI급이라고 하거든요. 국내 등급은 그래서 제 논문은 전부 다 KCI급 이상의 그래서 나름대로 학계에서도 이제 오케이 통과됐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썰이 좀 길었죠? 본질하고 상관없는. 네, 소개하려고. 그래서 그러면 너는 그 목표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자격이 되냐?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제 이야기 함께 하는데요. 먼저 공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누스킨 사업을 어떻게 만났는지. 사실 우리가 지금 만난 이 누스킨이라고 하는 이 일은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우연한 기회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어쨌건 뭐 작든 크든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따진다면 너 누스킨 나 그거 진짜 하고 싶었지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막연히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부정부터 내가 봤던 어떤 흔적 때문에 생기는 부정까지 그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한 게 뭐예요? 이 누스킨이라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거나 학위를 결정한 것도 이 누스킨이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뭔지 있어요? 그리고 선뜻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실요 누스킨 사업을 초기에 잘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스펙이 좋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살아온 환경이 참 성실한 태도가 좋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잘해요. 그러니까 태도가 좋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더라가 아니라 태도가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 사업을 왜 시작했냐면요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를 까먹는 순간 사업을 하면서 주객이 전도됩니다.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뭐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각자 Y라고 하는 거 안에서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요 참 모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되세요? 왜냐면 처음에 LOI 딱 넣어가지고 뭐 10만원 20만원 들어오고 뭐 잘하시는 분들은 100만원 들어요. 그 돈 받고 나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내가 진짜 한 달에 LOI 때 100만원 버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난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적용하면 더 세야 되니까요. 근데도 우리가 그 50만원 100만원을 받아도 만족하는 이유는 이게 다가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어떤 일을 해서 좀 더 노력해서 소득 수준을 올릴 수 있지만 내가 500만원 버는데 1000만원 번다고 해서 과연 잘 사는 걸까요? 내가 1000만원 버는데 월 1억 번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회 현상에서 너무 자주 봐요. 최근에 누굴 봐서 알 수 있을까요? 승리. 그렇죠?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어떤 누구도 승리한테 너 잘 산다고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가 되든가 막연히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통해서 뭔가 돈을 벌고 있지만, 그리고 돈을 더 벌고 싶지만, 그게 겁나기도 하고 진짜일까라고 어떤 퀘스천,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은 그게 아닌 흔적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누스키에 와서 봤더니 어떤 당장의 수입을 떠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성취한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그들이 연극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공통적으로 다 잘 살아 보이지?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대표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대표가 돈은 많아요. 근데 잘 살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세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굉장히 많은 장군들을 봤어요. 그 장군들을 보면서 장군까지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존경스럽다. 그러나 잘 살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돈의 문제를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네. 뉴스킨 사업은 잘 살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살려고 봤더니 돈도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배움을 까먹습니다. 안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뉴스킨의 성공은 언제 제가 좀 침이 좀 많이 튀었어요. 제가 원래 프로젝트에서 앞에서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무지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날씨가 때가 무지개 생기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해되시죠? 누스킨 사장님, 저 누스킨 사업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거 성장하면 됩니다. 그럼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배우면 됩니다. 아, 배우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네,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배워지죠? 아니, 보세요. 1000포인트 하던 사람이 1000포인트 하는 게 어려워요? 한 5000포인트 하는 사람이 7000포인트 하는 게 어려워요? 한 번도 대문 같은 거 안 해본 0포인트 하는 사람이 1000포인트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뭔지 이해되세요? 첫 키스가 어려워요? 두 번째 키스가 어려워요?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을 1000포인트까지 한 사람은요 완전 변화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0에서 1000은 이해되세요? 네. 근데 왜 5000포인트 하는 사람이 7000포인트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못해요? 뭔가 멈춘 거예요, 성장이. 안 배워지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저도 누스킨 사업을 시작하고요. 저는 29살 누스킨 사업을 시작하고 한 9개월 조금 안 돼서 에메랄드가 되고 1년 3개월인가 4개월 됐을 때 지금 LG랑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히트 제품이 180대였어요. 그때 제가 1년 3개월인가 6개월 좀 안 돼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수익도 안정화되고 조직도 있으니까 제 또래보다는 여유가 있었겠죠. 그런 제가 다이아몬드를 8년? 9년? 다이아몬드를 이해해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너냐? 내가 다이아몬드냐? 뭐 이러고 있잖아요. 야 앞으로 나를 소개할 때 다이아몬드라고 소개하지 마. 금강석이라고 그래.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너무 질리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럼 저도 멈춘 거예요. 뭔가 멈춘 거예요. 뭐가요? 배움을 할 줄 아니까 성장을 멈춰버린 거예요. 의식이. 제 그룹에서요 파트너들 이렇게 모아놓고 쭉 보면요 몇 번이 탈곡되어졌다고요. 몇 번이 뭐 나쁘게 하면 그룹이 무너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근데도 저는 돈을 더 수익은 더 늘어나고 제 그룹은 더 커졌어요. 그럼 결국에는 내 태도와 성장이 뭘 지향하고 있는가. 누스케에서 아예 돈을 못 벌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떤 소득 이상 넘어가 버리니까 돈을 더 벌고 싶어지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순간 내가 누스킨 사업을 왜 시작했지? 나는 누스킨 사업을 잘 살라고 선택했는데 어느 순간 내 수입을 더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구나 라는 스스로의 깨달음이 생겼어요. 사장님들이 누스킨 사업 LOI 스쿨 또 LOI 과정에 참여하시고 사업을 전진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사업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맞아요. 근데 선행 조건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로부터 발생된 무지하게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감내하고 내가 그걸 감당하면서 또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고 또 하나는 배운다고 하는 거 물론 초기 때는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많이 듣게 되죠. 근데 누스케의 배움은요 결코 앉아서 학습하는 게 아닙니다. 세미나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미나는 뭔지 아세요? 강의 많이 들으라고 하죠. 근데 왜 강의가 안 들리냐? 누스케의 진짜 교육은 뭐냐면 강의 뭐 백상호라든지 랠리라든지 이런 강의들은 뭐냐면 내가 무지 많이 활동을 해요. 근데 활동을 무지 많이 하게 하는데 그 활동의 결과들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와서 듣는 세미나는 내 활동의 결과들을 이해하는 시간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활동량이 없다면 들리는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강의 끝나고 나서 저분 재밌네, 저분 목소리 크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걸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게 없으니까. 내가 경험한 게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막 밖에서 막 엄청 열심히 하신 분은요, 저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강의하신 분 같은 거 이래요. 공감이 되세요? 네,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강의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아, 내가 지금 숙제를 안 해왔구나. 어떤 수업에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숙제를 해가지고 와야지 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돼 있으면 강의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제가요, 몇 년 전에 제 아버지한테 좀 약간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래도 이제 아버지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아버지 어디 해외 가고 싶은 데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아버지가 막 이렇게 유럽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서울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아버지가 라오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왜 하필 거기 왜? 간만에 시간 빼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학교 다니니까 방학 때밖에 못 가는데 와 진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연배에서 그게 엄청 유행했나 봐요. 몇 년 전에. 한번 거기 갔다 와야지 이렇게 말이 되는. 그래서 동북구 좋지 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애들이랑 라오스를 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좀 넘게 있다가 자유여행으로 가가지고 좀 일주일 넘게 있다 왔는데, 전혀 관심도 없던 나라고 전혀 가고 싶지 않았고, 그러니까 휴양만 하다가 뭐 아버지 하고 싶다고 하면 끊어가지고 보내드리고 저희 호텔에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있고 왔는데 TV에서 막 다큐멘터리로 라오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속 시선이 안 돼. 저 건너편에서 밥 먹었던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저기 걸었어. 저기 매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라오스를 갔다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에서 막 설명해 주잖아요. 이 나라는 예전에 뭐 베트남전 때 미군이 막 통해서 막 이런 게 막 설명해 주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성이라든지 사람들의 태도라든지 그들의 표정이라든지 그들의 문화 수준이 왜 그때 갔을 때 몰랐어요. 근데 갔다 와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해되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세요? 전 그게 뉴스캔 강의라고 생각해요. 내가 라오스라는 나라 전혀 관심 없었는데 갔다 오니까 채널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킨에서 안 좋은 강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이 강의를 잘하지 못하도 어쨌건 어떤 성과를 일정 이상 일으켰기 때문에 여기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각을 나타내는 뭔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공감하지 못한다? 그건 반성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 강의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아직 수업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활동해야지. 제가 에어라이스쿨 처음에 이제 사업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요. 사업을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사업을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한 9개월 만에 이제 그 에메랄드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사장님들, 선배 사장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아니, 노조희 사장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울 보면 알잖아요. 잘생겨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온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저 와이프한테 야 어때? 그러니까 야 스마트 보여? 어때? 그거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자신감을 주는 거죠 저한테. 근데 제가 군대 딱 전역했을 때는요 굉장히 투박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역할 때는 11월 28일에 전역했는데 겨울정장 샀잖아요. 겨울정장 그때는 개념은 겨울정장, 여름정장도 없어가지고 정장 없는 돈에 정장 두 벌 두꺼운 거 추우니까 두 벌 샀는데 왜 이렇게 빨리 여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까만색 정장하고 갈색장 뭐죠? 아이보리색 정장 하나 있었는데, 까만색 정장 여름에 이렇게 여기 항상 뭔지 아세요? 털어줬어야 돼 소금을. 옷이 없으니까 뭔지 이렇게 벗으면 그 밤 분무기 뿌려서 소금 제거하고 담요 입고 막 이렇게 했었고 돈이 없어서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업은 너무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컨담 이런 거 들리지 않았고, 지금도 리더사인데 이름을 잘 몰라요. 왜냐면 이렇게 제사만 보고 막 갔으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왜 그러지? 근데 한 9개월 정도 저도 이제 파트너들이 생기고 팀이 생기다 보니까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한 번도 너무너무 잘할 방법만 궁금했는데 어떻게 하면 못할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못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못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왜 이렇게 못하세요? 어떻게 하면 못하는 거 비결을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싸가지 없으니까 그냥 저한테 먼저 와가지고 사장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잘하고 싶으세요? 못하고 싶으세요? 잘하고 싶어요. 그럼 못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네, 사람은 죽게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걸 만나요? 그럼 한 달에 그만 이 정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 5년 동안 만난 사람과 제가 한 달에 만난 사람 똑같아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리한 보존의 법칙처럼 내가 해나가야 될 것들에 대한 합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량의 문제도 아니에요. 최소한 블루다이먼드, 지금은 그렇겠지만, 최소한 블루다이먼드 내려면 12명한테는 진작에 사업을 권유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꺼이 12명한테는 거절받을 각오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막 1년 동안 루비도 못 되신 분한테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면 12명도 권유 안 하신 분 수두룩해요. 1년 동안. 뭔지 이해되세요? 근데 누스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12명한테 권유를 안 해도 세미나 따 보니까 동기부여가 되죠? 그러니까 버텨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니까. 최근에 과거에 지금처럼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았을 때는 자가 동기부여를 생산해내지 않으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사업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딴 게 없습니다. LY 스쿨에서 제가 만약에 뭔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말씀을 한다면 어떤 내용보다도 정말 이 내가 LY 진행하면서 또 내가 어느 정도 완성된 또 리더가 되고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 조직에서 내가 제일 많은 활동을 하겠다. 나는 이 사람들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온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배워지는 게 있는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보다 많이 아파봐야 되죠. 엄청나게 많이 아파봐야 돼. 그러니까 누수기 사업을 하면서 안 아프기를 결정하는 순간 안 아파지고요. 빈곤도 해주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네. 기꺼이 아픈 거. 아픈 건요 너무너무 좋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그럼 잘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정말 초기부터 막 두각을 나타내신 분들 있잖아요. 막 시작하자마자 너무너무 잘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봤더니 사기꾼이었어. 알고 봤더니 자기가 산 거야.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진짜 초기부터 잘하신 분들의 공통점. 최영관 사장님이 처음에 누스킨 사업 시작했을 때요. 엄청 충격적이었어. 남자 혼자 사업하는데 2만 집. 그때 밀레니엄 센터인가? 3,000명 정도 모이는 행사장에서요. 최영관 사장님 나오면서 초기 사업자인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충격.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제가 그 다음 달인가 저도 2만 집을 했거든요. 너무 할 수 있는 거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뭔가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초기에? 네, 리듬입니다. 리듬. 누스킨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처음에 100%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업이 잘 돼요. 근데 내가 진짜 이거 되는 거 맞아라고 의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업이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릴 때 멈췄다 갔다 이때 연비하고 그냥 쭉 갈 때 연비하고 어느 게 연비가 좋아요? 당연한 거죠? 그럼 누스킨에서 내가 무슨 용과의 통뼈도 아니고 엄청나게 막 삼손처럼 힘이 센 사람들, 그러니까 감동체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정해진 이 힘은 사업적 결과를 유도하고 만드는 데다 내야 되는데 어디다 쓰냐면 다시 이 사업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힘을 줘서 다시 이 사업을 하고 싶게끔 만들었는데 또 지치죠? 또 쉬어요. 또 이 힘을 결과를 내는 데 써야 되는데 다시 이 사업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요? 또 지치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긴 하는데 결과는 나기 힘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신 분들, 난 이 사업 100% 성공해. 그 불필요한 힘이 있으니까 자동차가 달릴 때 에어컨을 키면 연비가 더 나갈까요? 적게 나갈까요? 연비가 더 나간다. 안 나간다. 네, 이건 사실 이제 명제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 60km 이상으로 달릴 때는 에어컨을 켜는 게 좋습니다. 창문을 여는 것보다. 이해되세요? 왜냐면 그 60km 이상으로 달릴 때 자동차 안에 들어오는 이 바람의 저항이 드는 연비가 에어컨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60km 이상으로 달린다. 그럼 차라리 에어컨 트시면 창문 열면 무식해 이렇게 들으십시오. 알았습니까? 별무식한 사람. 이건 과학적 실험 증거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거 알았죠? 그럼 이때까지 갑자기 한스럽죠. 작년 여름 막 생각나고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꼭 한번 싸우거든요. 창문 열어 에어컨 틀어 이런 거 뭔지 아시죠? 막 그런 시간. 에어컨 틀는 거 누스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원하는 결과치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단 1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의심이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시작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너무 지친다니까요. 내가 이게 좀 어머니가 심부름 시켜가지고 다 갖다 줬는데 그래서 좀 쉬려고 딱 했다. 저 하나만 더 갖다 줘. 이럴 때 그냥 움직일 때 얘기하면 진짜 별거 아닌 운동 에너지인데 앉으려고 했는데 딱 하면 그쵸? 근데 실제로 누스킨 사업을 시작하면 그런 일은 매일 벌어진다. 매일 벌어진다. 결국 빠르신 분들은요 연비가 좋았다, 효율성이 좋았던 거예요. 불필요한 듯한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목표 달성인데 이런 얘기를 하냐? 목표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요. 뭔가 생각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또
우리 그 우선 목표를 딱 설정하는데 목표를 방해하는 악마가 있습니다. 악마. 얘를 우선 족쳐야 돼. 이 악마가 있어. 진짜 이 악마가 있어. 이 목표를 내가 갖고 싶잖아요. 근데 이 목표를 못 받게 만드는 악마가 있어요. 악마. 그게 뭔지 아세요? 만족이에요. 만족.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저는 이제 군생활에서 제가 했던 일을 계획 수립하고 목표 수립하는 일이니까 20살 때부터 목표가 그냥 몸에 배있던 삶인 거예요. 근데 다 내 목표는 아니었던 거죠. 부대의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목표 수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이나 어떤 업무적으로는 다 알지만 그래서 당연히 제 삶에도 그게 1이다 보니까 그게 몸에 녹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성향이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여행을 가도 막 지금은 안 그러는데 과거에 이제 제가 35살 이전까지 여행 가면 거의 20분 단위로 막 프로그램을 짰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항상 목표수 있이 살았어요. 목표가 없으면 저는 오히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목표 없이 살지? 막 이랬어요. 근데 왜 목표를 안 갖냐면 목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만족인 거예요. 만족. 내가 뭔가에 대해서 만족하는 순간 목표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기본적 수준이 되시니까 제가 사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서울역 가서 노숙자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서울역에서 노숙자가 된 거예요. 버틸 수 있으신 분. 일주일 버틸 수 있으신 분. 이틀은요. 못 버티겠죠?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탈출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럼 거기서 지금 노숙자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재용이 지금 제 수준이 된 거예요. 내가 노숙자가 된 거예요. 뭐가 다르죠? 미칠 것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내가 지금 이 모양 입고 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요 정도 요 수준이라는 것이 미쳐버릴 것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은요 발악하고 그 발악하는 것을 현명하게 선택한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목표라는 것 자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저는 목표가 없어요. 좋겠네요. 이러면 돼요. 나는 안 좋거든요. 당신 같으면. 이해되세요? 난 당신 같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이재용이 지금 제 수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뭔지 이해되세요? 제가 사실은 제가 그 누스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집에 없었어요. 제가 집에 하나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집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다단계 시작할 거면 그래서 집을 뺏겼어요. 어머니 집에 이렇게 얹혀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얹혀 살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어머니 집이지만 어머니는 같이 안 사는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겨울에 이제 집이 고장이 난 거예요. 랠리를 이렇게 갔다 왔더니 집에 이제 파이프가 다 얹은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집주인이니까 좀 고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약을 나는지 안 고쳐. 그래서 얼마나 추웠냐면 진짜 리얼로요. 물컵을 넣고 다니면 물컵이 얼어요. 집에서 맨바닥으로 못 다녀요. 양말 신고 다녀요. 근데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루 평균 집에 있는 시간이 4시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와이프랑 이제 밤늦게 들어가가지고 12시 넘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는데 와이프가 우는 거예요. 일어나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뭐 그때 뭐 사업중일 때가 하루 이틀 거예요. 또 운하고 이렇게 자는데 저한테 깨어나서 혼자 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모닝스쿨 가야 돼. 피곤해. 그래서 자고 모닝스쿨 가서 하소하자. 해소하자. 그래서 자라고 하는데 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나는데 저도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전기장판에 타가지고 가스가 열 거에 와 있는 거예요. 화나요 안 나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화가 나요. 그때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따지면서 돈 주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돈 안 줘가지고 근데 그래도 제가 누스키 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한 500만 정도 있어가지고 은행 가갖고 이제 대출을 좀 해달라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대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2금융권 3금융권 가가지고 저희 그 남양주에 21평인가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를 전세를 구했어요. 전세를 구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서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그죠? 화장실에서 그 변기 냄새도 용납 안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야, 씨.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거기서 엄청 어렸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막 파트너들 맨날 우리 파트너들이 집에 오면요 잘 때가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살았어요. 그게 막 살다가 첫째가 지금 태어났는데 첫째를 이제 거실에서 키우잖아요. 그럼 거실에 와이프가 아이 방 만들어준다고 막 이렇게 뭐 바닥 뭐 까는 거하고 뭐 스펀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와이프는 애를 키우고 이제 그 TV 다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실에. 집에 갔는데요. 거실에 제가 앉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밤에 혼자 서가지고
내가 그래도 다이아몬드인데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 사실 버는 수만 놓고 보면 내 딸보다 훨씬 괜찮은데 냉장고에서 김치 꺼내가지고 물만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싱크대에 서가지고 먹을 데가 없어서 다 애 공간을 꾸미다 보니까 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다음날 아니고 며칠 있다가 아이가 가다가 벽에 부딪힌 거예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집구석이 이렇게 좁아. 인간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최근에 그 캐슬 성 같은 그 집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년 만에 그 아파트를 또 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만족해서 그래요. 만족해서. 빨리 내가 진짜 내가 만족한 이 양말 입은 모습 이거 빨리 구슬에서라도 없애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설정한 이상 딴 게 아니에요. 이런 말 하죠. 평범한 사람들이 야 김치물에 밥 말아 먹어도 마음 편하고 그럼 그게 행복한 거예요. 뭐 어디 이상한 거 쫓아다니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만족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만족은 거짓 만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왜 열심히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너 정도면 괜찮지 않아? 네 수준에서 괜찮거든? 내가 안 괜찮다고 죽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수준이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근데 그걸 너한테 어떻게 인식이냐. 사장님들 노숙자들한테 가가지고 밥 나눠주면서 어르신 이제 좀 집에 가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노숙생활 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난 괜찮아. 그러니까 자꾸 헛소리하지 말고 밥이나 줘.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성공해야죠.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사장님 저 괜찮아요. 그 노숙자가 나하고 뭐가 달라요? 만족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뚜렷한 강렬한 목표가 선택되지 않는 건 뭔가 나도 모르게 만족하고 있구나. 목표는 그러면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목표는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가?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선택 속에서 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엔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의 무수한 선택들의 합이고 미래에 대한 모습은 지금부터 선택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인생은 뭐예요? B와 D 사이의 C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목표가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하냐? 내가 뭔가 어떤 목표를 설정한다는 건 어떤 선택인데 왜 목표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언제 무언가를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고민보다는 나쁜 고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미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그럼 무슨 고민하냐?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리스크가 가장 작은가예요. 이해되시죠? 어차피 내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저한테 지금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감정적 손실이든 관계적 손실이든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선택했을 때 이 손실을 적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선배라든지 좀 믿을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이러한 손실이 발생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걸 선택하면 덜 다칠까요? 결국 이게 질문이에요. 뭔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 질문 물어보잖아요. 그냥 그 질문 자체가 대답해주지 못할 경우가 좀 무지 많아요. 나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답 못 해주겠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사장님들 여기 얼굴 보니까 기본적으로 차는 다 사실 나이잖아요. 처음 차 사실 때 제 발음이 많이 꼬이죠. 차 사실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차를 처음 딱 사려고 하는데 막이 세상에 차가 너무 많아서 너무 쉽게 선택할 줄 알았는데 차를 딱 사려고 했는데 브랜드를 따져야 됐지, 디자인을 따져야 됐지, 색깔은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사야 됐지, 아니면 연비를 따져야 됐지, 승차감을 따져야 됐지, 용도에 따지니까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 선배한테 가서 선배 차 본 지 오래됐잖아요. SUV가 좋아요? 승차가 좋아요? 뭐 어디가 좋아요? 현대가 좋아요? 아니면 외지 사는 게 나아요? 뭐 리스가 나요? 뭐 아니면 그냥 현금 주고 사는 게 나아요? 물어보니까 야 내가 사봤는데 딴 거 필요 없어. 연비만 바꾸는 게. 그리고 외제도 필요 없어. 그냥 현대 써. 이런 거예요? 현대. 그래서 제 와이프가 기계학과 나와서 동기들이 현대장수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현대장수 다니는 이제 형님과 전화해서 형님 저 이거 차 살려고 하는데 뭐 사면 좋을까요? 야야야. 현대는 차 뚜껑만 바꾼 거야. 다 똑같아. 안 와서 이런 거예요. 아니, 또 외제차도 관심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제 스폰서한테 선생님 제가 차 살려고 하는데 뭐 사면 좋습니까? 막 또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 듣다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제가 선택을 했어요. 왜 이게 잘못된 거냐면 네가 차 살려는 용도가 뭔데라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용도라면 이게 맞아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A, B, C, D라는 4개 선택권이 있고 그들은 자기 주관이나 자기 경험에 의해서 요게나 그럼 전 또 고민에 빠지겠죠? 사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목표치가 있으면 어떤 선택이 내 미래에 가까운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삶의 목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다 칠게요. 여기.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가는데 하나 둘 셋 넷 이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거리상으로 얘나 얘가 제일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당장에 선택하면 리스크가 가장 적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목표라면 좀 멀어도 얘를 선택하겠죠. 네. 뭔지 이해되세요? 네. 좀 멀어도 얘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어떤 리스크가 발생해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B를 선택하면 당장의 문제는 적은 거예요. 당장의 손실은 적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대신에 내 삶의 목표는 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권중원 선생님 어때요? 그 첫째 형님께서 연대 경영학과를 지나고 계시다가 아버님께서 중국어 공부해라 외대 중국어과 가셨잖아요. 보세요. 당장에는 연대 경영학과가 가까워 보여요. 근데 인생 전체 목표를 봤더니 외대 중국어과를 갔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제 말이 이해됐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인생 못 사냐? 첫 번째, 목표가 없으니까 무한장하는 거예요. 이거 있죠? 지금은 맞고 그땐 틀리다.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선택이 맞는 거예요. 제가 차 살 용도가 없다면 어떤 차를 사도 틀린 차는 없는 거예요. 뭔지 사기당하지 않는 이상. 근데 어떤 용도가 있다면 그 용도에 부합되지 않으면 틀린 거고 용도에 부합되면 올바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어떠한 목표도 없는 거예요. 왜 뉴스킨 사업하면서 열심히 이게 맞는가? 자꾸 제가 종교가 주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저는 이제 카톨릭인데요. 종교가 주는 절실한 신자는 아닙니다. 전 신을 막 믿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아까 너무 웃겼어요. 아까 시계 보니까 12시인데 이때는 미사 보고 있으면서 찬송가인가? 듣고 있어야 될 시간에 노래 듣고 있으니까 좋다. 어쨌건 이래나 저래나 성당을 가서 여기 오서 노래 듣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왜 편해지냐면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교리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줘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냥. 왜냐면 우리는 살아보지 않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신이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기 좋대. 야, 너 이런 문제 없지? 그럼 용서해. 우리는 누굴 용서할지 안 할지도 고민되는 거예요. 용서했을 때 내 미래가 더 행복할까? 용서 안 했을 때 미래에 더 행복할까? 어떨 때 용서 안 하는 것이 내 삶에 힘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교리상에 용서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누스키도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러니까 초기 사업자들이 느끼기에는 내 지향성과 목표, 블루다이몬드가 뭔지, 백만장자가 뭔지, 그리고 누스킨에서 성공한 삶은 진짜 권리식으로 먹고 사는 삶이 뭔지 잘 몰라. 근데 그걸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원자가 뭔가를 얘기를 해줘요. 근데 당장에 그거 선택하면 너무 먼 거예요. 가장 아픈 걸 자꾸 제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애 맡기고 나와. 애 데리고 나가는 게 가장 내 목표하고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조용히 해요 우리 애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최종적인 목표가 봤더니 너무 삥 돌아가는 선택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려면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안다면 남들이 제 선택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는. 저는요 누스킨 하지 마라. 야 그거 너처럼 내성적이고 말 못하는 애가 할 수 있겠냐? 저 되게 내성적이고 할 수 있겠냐? 진짜예요. 할 수 있겠냐? 너 이렇게 그리고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처럼 맨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애가 할 수 있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너 부정적이고 뭐 어쩌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넌 근데 성실하니까 그냥 아무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회사에 취직하면 되지. 뭐 그런 거 하냐? 하지 마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요 어떤 누군가 저한테 너 어떻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환경이고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겠죠? 그게 저한테 누스킨이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지금 내 선택들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어려운 선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내 목적과 가깝거나 먼거나 가까운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제 선택이 너무 엉뚱한 거예요. 제가 누스킨 하면서 누스킨도 바빠 죽겠는데 공부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왜 그래? 사업에 집중해. 뭐해? 사업에 집중해. 그러면 내가 누스킨 사업을 안 하면서 막 공부를 했는가? 아니에요. 할 거 다 하면서 남들 잘 시간에, 남들 놀 시간에 그냥 한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왜 그랬냐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목표가 41살 때 박사학위를 받는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40살 박사 받으러 갈 수도 있겠죠. 대학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내 50대 하고 싶은 게 있고 60대 하고 싶은 게 있고 70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돈 벌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취미활동 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 성취하고 싶잖아요. 아무도 그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당장에는 그게 의미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당장에는 그것이 너하고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은데? 무엇을 하고 싶은데? 네가 왜 하는데? 이런 질문이 없고 그냥 야, 그 누스키랑 상관없으니까 왜 하냐?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선택 중에 너무 먼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장님들도 어떤 선택이나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내가 어떤 여기 정해놓으면 어떤 어려운 선택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꺼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목표를 얘기하기 전에 결국에는 이 목표를 설정하려면 우리한테는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어볼게요. 꿈을 이루는 건 어렵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설정한 꿈을 한 번이라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진짜 꿈을 많이 했어요. 지금 박사가 된다는 것도 저한테 꿈이었죠. 누스킨의 EBA가 된다는 것도 꿈이었죠. 저는 취미활동으로 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도를 4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4년째 하면서 매년 대회 나가서 상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 꿈이었어요. 검도하는 것. 그리고 저는 취미로 국궁도 하고 있어요. 국궁. 그래서 국궁, 활 쏘는 거 있죠?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됩니다. 대회는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고 어쨌건 나간 한번 떨었어요. 그래서 한 번 나갔는데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한 발 쏘고 40분 기다려야 돼요. 시간에 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국궁도 하고 또 집도 사고 뭐 기타 등등. 제가 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학부 때는 환산 점수가 98점. 그러니까 누스킨 하면서도요 개인적으로 취득한 라이센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꿈이었어요. 저한테 그걸 해내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꿈이,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 조선세법이라고 하는 진검을 다루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유단자고요. 검도도 당연히 유단자고.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이도 둘이 낳았어요.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약속한 게 뭐였냐면 애 안 낳는 거였어요. 그게 제 결혼 조건이었어요. 왜냐면 제 와이프한테 그랬어. 너 행복하냐고. 너 만나서 행복하지? 그런 거 쓰지 말고 진짜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결정한 거지 우리가 진짜 행복하냐고. 결국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애가 태어난 다음에 그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다면 불행을 유산시키는 건데 우리만 즐기자. 그냥 그거였어요. 근데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애들 낳은 거예요. 네. 그게 또 몇 명이나요? 둘이나 낳은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저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꿈을 이루는 거 어렵냐? 저는 다 넣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이루는 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소를 드릴게요. 드실 수 있으신 분. 엄청 크죠? 이거 드실 수 있으신 분. 더러워서 안 먹어요? 깨끗이 세척해서. 소를 한 번에 먹는 건지 진짜 이 소를 드실 수 있는 분 할 때 떠오르게 저걸 어떻게 먹지? 이 생각 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 소를요 쪼개면 이때까지 사시면서 몇 마리 드셨어요? 이때까지 사시면서 몇 마리 드셨어요? 뭔지 이해되세요? 네. 소를 나누면요 우리 애기도 먹습니다. 애기도. 한 번에 못 먹어요. 아기도 먹어요. 무슨 이해되시죠? 우리는 일생을 놓고 봤더니 내가 소 진짜 몇 마리를 먹었겠다. 몇 마리가 뭐야? 농장도 있겠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소를 보여준 다음에 소 드세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먹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생걸 어떻게 먹어야 아니라 커서. 뭔지 이해되시죠? 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꿈을 선택하세요. 이루세요. 소 한 번에 먹는 기분이나 내가 설정한 꿈을 한 번에 이루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번에 다 먹는, 그리고 보관도 잘해야 돼요. 먹으려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쪼개는 것도 중요하고 먹을 수 있게끔 제가 먹을 수 있게끔 쪼개는 거나
부부들이 그런 거 없어요? 고기 쓸 때 제가 먹는 사이즈가 있고 와이프가 먹는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싸워요? 왜 이렇게 잘게 썰어 이거? 너 왜 이렇게 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크기도 중요하지만 보관도 잘해야 돼요. 당장에 다 못 먹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 형태로 보관도 하고 여러 형태로 가서 가게에서 먹고 결국에는 수십 마리 드신 거예요. 한 번에 못 먹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나눴죠. 두 번째 보관을 잘했다는 거예요. 보관을 잘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혁신적인 역사라고 하면 무슨 글이 있고, 그렇죠? 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글이 탄생하고 나서부터 글을 쓰고 나서부터 역사라고 하고 그 전에는 역사라고 안 한다고 합니다. 글. 바퀴. 그게 뭔지 아세요? 훈제요리예요. 훈제요리가 없었으면 장기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먼 거리를. 장거리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왜 사자가 생존 확률이 3%입니다. 98%가 굶어 죽어요. 왜요? 먹이를 보관을 못해요. 잡는 족족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근데 인간은 그걸 보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내 꿈을 먹기 좋게 나눈 상태가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주 사소한 목표를 쭉 이루다 보면 결국 꿈을 이루게 될까요? 그거예요. 아주 사소한, 그리고 그 목표를 먹기 좋게 보관하는 방식이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영어 누구나 잘하고 싶어 하죠?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하루에 10단씩 외우세요. 10단은 너무 많아요? 5단은 좋아요. 그러면 1년 후에 영어 훨씬 더 잘하고 있을까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5단은 못 외우죠? 5단씩 안 쪼갠 거예요. 그 쪼개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영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해요? 그렇게 5년만 해보세요. 어차피 5년 전에도 영어 못했죠? 그럼 앞으로 5년 후에도 내가 영어 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럼 오늘부터 내가 5년 동안 쪼갠 거예요. 5단어씩 해보자. 했어요. 5년 후는 어떨까요? 최소한 지금보다는 엄청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뭔지 이해되세요? 네. 네. 내 꿈을 무스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부분 왜 목표를 상실하냐? 내 꿈과 목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EBP가 됐다 쳐요. 그럼 EBP하고 제 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EBA가 됐다 쳐요. EBA가 되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서로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쪼갠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통상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스키의 직급체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설정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백만장자가 눈에 보여요? 막 엄청 부자, 이게 공기 같은 거잖아요. 성공도 어때요? 각자 정의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러잖아요. 근데 백만장자 피는 보여요? 네. 블루 다이아몬드 투메이트 피는 보여요? 네. 왜? 그럼 그거 우리가 잘 보는 거예요. 서유기에 보면요. 그 짐승 3마리하고 그 법사하고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요. 가다가 손오공이 삼정법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철쭉 가서 그거 경전 그거 가서 뭐 합니까? 그거 왜 가지러 가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삼정법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몰라. 받아봐야지 알지. 받아봐야지 알지. 성공도요? 몰라요 저도. 근데 내가 블루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이베이든 아니면 백만장자든 대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각자의 성공 다시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쪼갤 수 있잖아요. 저 고기 먹으면 내가 비타민 B와 A와 단백질이 얼마큼 함유되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먹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뭔지 되시죠? 그래서 내 꿈을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 다만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쪼개놓기만 한다면, 그걸 이해한다면 앞으로 최소한 1년에 하나씩은 5년에 하나씩은 큰 꿈을 하나씩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아까 최영환 선생님도 잠깐 얘기했는데, 최영환 선생님 제가 여러모로 굉장히 흠모하지만 또 스쿠버 다이빙 프로시잖아요. 근데 저도 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참 가지가지 하죠? 근데 제가 26때까지 스쿠버 다이빙하고 장비도 집에 다 있어요. 스쿠버 다이빙 했는데 어드밴스 이제 좀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무스키 사업을 시작해버렸잖아요. 결혼도 하고 그리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멈췄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다시 시작합니다. 내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외국에 꽤 오래 나가서 있다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하다가 갔다 올 건데, 그럼 저는요 이걸 얼마큼 지금 보관시키는 거예요? 10년 동안 13년 동안 보관시키는 거예요. 13년 동안 이 꿈을 안 잊고 내가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년이 지나서 다시
스쿠버 다이빙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 꿈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내가 다이빙 강사가 돼야지. 그래서 나중에 내 파트너들이 생기면 그 라이센스 가르쳐주고 라이센스도 발급해줘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물로. 한 루비 정도 되면.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 꿈이 있었어요. 그 내년 그 꿈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건 뭐예요? 먹고 좋게 나누고 보관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면서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왜 성공하려고 했는지 그 꿈을 까먹기 때문에. 까먹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성공해서 이 차를 사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성공할 때 다른 차를 산다면 꿈을 까먹은 거예요. 꿈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공감이 되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나누면 지금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목표 속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목표를 이루고 계십니다. 톤을 나누면 뭔지 아세요? 톤? 1톤 있죠, 1톤. 네. 톤을 나누면 킬로그램이 됩니다. 킬로그램을 나누면 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구람과 톤은 무게라는 같은 단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한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위예요. 큰 단위, 약간 중간 단위, 작은 단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 없다는 건 꿈이 없다는 거고, 꿈이 있는데 목표가 없다는 건 허언증 환자라는 거예요. 공상과 합계, 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목표는 같은 거예요. 쪼갠 거예요, 쪼갠 거. 공감이 되시죠? 네. 왜 이렇게 수견해 주세요? 우리가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럼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향해서 갈 때 중요한 게 또 뭐예요? 비전을 현실화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꿈을 안 까먹으려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도구가 내 꿈을 진짜 이뤄주고 내 목표를 이뤄주라는 게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믿겨진 사람들이 뭔가 성취를 해나가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 이 비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전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연구해봤어요. 진짜 비전을 어떤 조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조직이 어떨까?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비전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실제 제 연구자잖아요, 사회과학자. 리서치를 해봤어요. 교회에서 제일 부흥 2020 하면서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교회에서 비전은. 그러면 그 교회의 집단 안에서 가장 비전을 잘 본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이죠. 그 다음 장로님, 집사님. 그러니까 비전을 본 만큼 신분이 올라가죠. 제가 그러면 신분이 올라가니까 비전 그게 아니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영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고 비전을 보려고 해요. 내가 안 만큼 비전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산에 갔어요. 산삼 보실 수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훈련 안 돼서 그래요. 훈련 되시면 산삼 보이겠죠? 그럼 그 산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삼을 내가 산삼을 찾았다고 해도 그 산삼의 가치가 또 상상이 안 되죠? 결국에 내 산삼을 보자마자 심장이 후들어지게 막 떨리려면 그 산삼에 대해서 훈련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배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 누스의 비전이 안 보여요. 전 진짜 이 사람의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훈련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거 비전 보여요? 이 가속도의 그 뉴턴의 제2운동의 법칙, 가속법칙. 이게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리학은요, 얘가 다 설명합니다. 사장님들이 있는 모든 운동 에너지는요, 얘가 다 생겨요. 네. 이게 질량 가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설명해요. 여기 이걸 통해서 비전 느껴져요? 이걸 통해서 비전 느껴지는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비행기 만든 거예요. 스케이트 만든 거예요. 자전거 만든 거예요. 엘리베이터 만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비전을 본 사람. 여기하고 엘리베이터가 이해돼요? 여기하고 비행기가 서로 보여요? 보였다니까요. 그럼 요건 어때요, 요거? 좀 더 쉬운 거. 예. 얘는 에너지죠? 그래서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수는 에너지의 원자를 쪼개는 거죠? 이거 비전 보여요? 이거 비전 본 사람은요, 요것도 만들던데요? 이거 통해서 비전 만든 사람은요, 요것도 만들던데? 요것 통해서 비전 만든 사람은요, 요것도 만들던데? 요것 통해서 비전 본 사람은요, 요것도 만들던데요? 지금 이게 타임머신 이론인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보세요. 우리가 비전이 느껴지지 않는 건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 훈련돼요. 물리학자들은요, 이 상대성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심장이 토한 줄 알았던 거예요. 무궁무진자 막 상상력이 펴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뭔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알파와 세계와 숫자 하나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2005년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탄생의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 상대성 이론 한번 유의해보자. 그래서 책을 한 10권 정도 사서 쭉 읽어봤어요. 아 그게 저도 막 심장이 떨리죠. 이해하기 전에는 글씨가 예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후들어지게 떨려요? 안 떨리면 누스킨의 보상과 비전을 이해 못해요. 그냥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훈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스킨의 리더들은요 이게 미칠 것 같으니까 한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이게 미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누스킨의 목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나 물리학자들한테 얘가 떨리겠죠. 최근에 블랙홀을 찍었대요. 원래 블랙홀은 모두 빛이 흡수하기 때문에 못 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찍었대요. 그래서 찍었는데 그거 봤거든요. 흐린 사진이에요. 떨려요? 최근에 그 물리학에서 천체과학에서 굉장히 이슈가 뭐냐면 중력파를 발견했어요. 중력파. 그 중력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걸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천문학적이 바뀐다고 이랬어요. 흥미로워요? 이해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근데 심지어는 누스킨 사업을 하는데도 이게 안 흥미로운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훈련하세요. 미치듯이 훈련해보세요. 그럼 이거 보는 순간 문신 새기고 싶을 수 있어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목표에 대해서 제가 공감 없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목표를 향해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하는 설정이 있는데 처음에 진짜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네. 그러다 누스킨 아무나 못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잘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거는 달라요. 굳이 얘기한다면 열심은 잘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열심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결국 잘하는 것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잘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왜 잘 못하냐면 열심히의 목적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러라고 했어요. 열심히의 목적은 잘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내 열심히 했는데 잘하게 됐어요. 근데 결과는 안 돼요. 그럼 된 거예요. 잘한 걸 가지고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말장난이 아니라 회사 생활을 하잖아요. 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맨날 혼나요. 그런 애들하고 소주 한잔 마시면 맨날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아까 과장 봤냐? 개새끼. 야 내가 아침에 제일 일찍 나오는 거 청소 내가 다 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지랄이야? 그럼 너는 그냥 컴퓨터 그냥 보고서 몇 장만 만들어 맨날 칭찬 받고 나 완전 치켰나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안 해주는데 한 잔 마시면서 잘해라 임마. 이 생각이 들어요.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열심히 해서 잘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누스킨도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왜 오셨냐면 열심히 하면서 온 게 아니라 잘하라고. 잘하라고. 근데 시스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 잘하기 위해서는요.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팀에 열심히 해서 팀메이트가 돼야지. 네, 열심히 팀메이트가 돼야지. 그러다가 사재기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세요? 뭔가 비현실적 방법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석세스트릭 갈 때 전 완전 막 하는데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반품률이 너무 높대요. 제 그룹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반품을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 파트너가 제 3대 파트너가 사무실도 한 1년 가까이 안 나온 파트너인데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이거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있는데 제 전체 그룹 볼륨에서 잡히니까 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화가 난 건 아니고 전화했어요. 너 그렇게 누스킨의 시스템을 잘 이용하냐. 그러니까 내가 리더인데 나보다 보상을 더 잘하는 거예요.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그 외 방법이 또 뭐가 있니? 몰랐어요. 저 네가 반품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회사 반품도 받아줘? 보름은 괜찮은 거야? 와 짱이다. 목적이 걔는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이상한 방법도 쓰게 되는 거예요. 전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누스킨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뭐냐면요. 도전이 끝났음을 의미해요. 어몽길 산악인이 물박도사에 나와가지고 아우 진짜 대단하십니다 대장님. 대장님 이제 산악인에서 너무 성공하셨는데 이제 뭐 하십니까? 저는 아직 성공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 도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건 저도 평생 성공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안에서 나란 사람에 대한 완성도 있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완성도. 그게 같이 맞춰주지 않으면 어떤 성공이에요?
승리가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나 4천억 벌면 여기 뜰 거야. 잘못된 기준. 그 4천억이 걔한테는 이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성공해야지. 잘해서 성공해야지. 그리고 은퇴해야지. 평생 해야지. 뉴스체 사업은요, 많은 리더분들이 이제 성공하시고 나서 이제 해외로도 가시고 이제 몇 년 후에 나갈 건데 이제 나갔다 와요. 뉴스체 진짜 안 해야지. 나 어느 순간 방에 데몬 가방이 있어요, 그쵸? 우리 김수영 사장도 미국 워싱턴 버지니아 갔을 때 뉴스체 안 한다고. 근데 미국의 워싱턴에 팀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듣기로는 권지성 사장도 가서 아무도 안 하신다고. 근데 팀이 만들어졌어요. 이 뉴스키는요, 진짜 뉴스키가 되면요, 3과 1이 분리되지 않아요. 엄연히 따지면 뉴스키는 어떤 일이냐? 사람들한테 계몽 활동하는 거예요, 계몽 활동. 야, 바보같이 그걸 왜 쓰냐? 이런 거 있죠? 아니, 여기 서울에서, 야, 여기 선릉에서 강남 사거리까지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지하철 타, 버스 타. 그쵸? 옛날 어르신들은 걸어가는 게 믿어. 내가 옛날에 40년을 걸어 다녔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 듣는 요즘 사람들은 무식하게 왜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사람들 KTX 타세요? 아니면 무궁화 타세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한테 주는 혜택을 경험해보면 오히려 무궁화를 타는 것이 훨씬 더 무식한 행동이라는 거, 내 삶의 질이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 그걸 깨닫기 때문에 내가 KTX 티켓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멍청한 짓 하지 말고 KTX 타자. 아, 됐어, 나 안 타도 좋아, 나 혼자 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만났어요.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시작. 저는 무슨 소리야, 해운대 가가지고, 아니 경부대 가지고 우리 회에다 소주 한잔 먹어야지. 아, 나 너무 지쳐서 내부터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KTX 타라고 했잖아. 뭐지, 개몽하는 거예요. 왜 알칼리성 써? 21세기 손으로 세안하는 것이 얼굴에 너의 그 더러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조선시대야 유분이 없으니까 자꾸 그냥 시내불로만 얼굴 닦아도 깨끗해지지. 지금 대기 중에 이거 너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석기시대가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게 아니야. 새로 청동기라는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야. 너는 왜 아직도 손으로 세수하니?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개몽시켜주고 누구 스파스라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뚱뚱한 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맞죠? 우리 인류가 지금처럼 잘 먹고 하루 세끼 먹고 있는 지는요, 한국 사회에서는 50년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너 네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안 먹니? 먹고 빼. 그러니까 티알라이트는 살을 빼주는 제품이 아니죠. 몸에 있는 유전자의 프로그램을 리세팅, 코딩을 바꿔주는 거예요. ISS라는 국제우주정거장이 있어요. 1970년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지금 윈도우 3.1 도스 2.0 쓰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최신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몇십 년이 지난 국제우주정거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가 변해서 내 몸도 리세팅돼야 돼.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니까? 맞아요? 네. 그게 뭐 누스키 그러니까 소비자 안 생길 수 없는. 그러니까 좋아하게 되면 사업자가 생겨요. 얘기해줄까? 손으로 세수하지 마. 언제 아셨어요? 네? 언제 아셨어요? 약산성. 언제 아셨어요? 걸리지. 진짜. 너무 왜냐면 이 얘기를 얘가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는 순간 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져요. 맞죠? 근데 그게 뭔데?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냥 나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타이거스타 갔다 왔더니 배가 가라앉아. 근데 시간상 다 살릴 순 없어. 근데 얘가 막 영화 때문에 양식 막 어떻게 해서 다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 꼭 1시간 후에는 살짝 선반 그 위로 올라가세요. 꼭 올라가세요. 근데 못 알아들어도 저는 그래, 나는 다 얘기했어. 이런 느낌으로 평생 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 돈 많이 벌어야지. 행복해야지. 네. 수단과 방법의 목적이 잘못되면 그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들의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누스키 사업을 평생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차에 처음에 나 열심히 팀을 될 거야. 그래서 은퇴하고 돈 많이 벌 거다. 이렇게 초기에 뭘 몰라서 선택하시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농담처럼 들으시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이해했다면 잘 서고 평생 행복하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는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궁을 하고 있습니다. 국궁을 하고 있고요. 검도도 하고 있어요. 검도도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죠. 공부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힘쓰는 것들이죠.
쓰는 건데 등 괜찮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등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등신이면 계속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계속 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필요합니다. 뭔가 하려면 근육이 필요해요. 근데요, 축구 20년 했던 친구가 내일부터 발레를 해요. 몸에 알 100일까 안 100일까요? 100일. 발레 20년 했던 친구가 요가를 해요. 몸에 알 100일 것 같아 안 100일 것 같아요? 100일. 우리는요, 한 번도 누스킹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것들을요,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보거나 해보려고 생각했거나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동작을 배우는 거예요. 마음의 동작을 배우는 거예요. 당연히 알 100일까요 안 100일까요? 그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면 누스킹의 근육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준비 운동을 해도, 아무리 준비 운동을 해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알이 100이에요 안 100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아픔과 힘듦을 오는데, 만약에 그게 힘들다고 보세요. 노가다 일용직 근로자들 많잖아요. 정말 대단해. 매일 막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짜 무거운 거 맨날 들고. 그런데 목욕탕 가서 못을 벗으면 너무 부시해. 근데 PT 받고 막 헬스 하신 분들은 막 몸이 너무 좋아. 오히려 근육을 더 많이 썼는데도 왜 저 일용직 노동자분들은 건설 일을 하시는 분들 몸이 그렇고, 그냥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했던, 하루에 6시간 넘게 몸을 움직였던 근로자는 왜 몸이 안 좋고, 하루에 1시간에 2시간밖에 안 한 저분은 왜 몸이 좋지? 왜 그럴까요? 똑같이 근육을 썼는데. 근육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스트레스 오죠. 당연히 스트레스 오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소화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가 왔는데 술 먹고 막걸리 한잔 먹고 열보고 자고 그 막걸리 빌려서 다음날 나가서 또 일하고, 그쵸? 운동하면 스트레스 발생하죠. 운동한 날은 아까워서 술도 먹기 아깝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면 내가 발생한 이 힘은 당연히 힘든, 오히려 내가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안 힘들죠. 감정적으로 안 힘들죠.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 헬스장 와서 샤워만 하고 왔네? 이런 느낌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15kg짜리만 들어도 막 힘든데 어느 시점에는 15kg 더 이상 안 힘들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나는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더 높은 거에 들라고 마음먹을 것인가. 저는 검도를 4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국구할 때 똑같이 어깨 쓰는 거잖아요. 알백이 있는 거예요. 국궁을 처음 시작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3개월 동안 비날만 당겨요. 화를 못 쏘게 해요. 비날만 당겨요. 3개월 동안.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화를 내가 제압하기 전에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검도를 시작하죠? 3개월 동안 뭐 하는 줄 아세요? 벽 보고 이것만 해요. 이것만. 네, 정말 바보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르쳐줄 것도 없어요. 저한테. 초기자한테 뭐 칼을 어떻게 쓰고 칼을 어떻게 제끼고 상대가 왔을 때 중심을 어떻게 잡고 이런 거 가르쳐줄 때가 아닌 거예요. 아우 진짜 너무 잘하세요. 어떡하지? 우선은 그거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성인들이 검도 시작하면 그 전에 그만두는 거예요. 검도하면 막 이렇게 호구 착용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왜 근데 못해요. 기초 체력이 안 만들어지면요 호구 착용 움직이면서 사람 쓰러져요. 이렇게 여름에 하면 기절해요. 뭔지 이해되세요? 이거 화를 제압하지 못하면 이게 사거리가 145m거든요. 자연사와 250m까지 날아가요. 그리고 뭐 애기살이 달면 1km까지 날아가요. 이해되세요? 일본 전통활 있죠? 걔네는 뭐 크기가 거의 사람 높이거든요? 사거리가 18m예요. 우리는 여기 표적, 제 앞에 있는 표적이 145m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이 활이 엄청 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제압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압하는데 3개월 걸린다니까요. 근데 한번에 누스키는 초기 시작하셨어요.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초기 때 더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일단 사실을 까먹는 순간 어때요? 엉뚱한 근육이 발달할 수 있어요. 가르쳐준 대로 안 하면, 제대로 된 자세를 받지 않으면, 그리고 누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근육이에요. 당연히 안 썼던 근육을 쓰니까 얼마나 아파요. 내가 누스킹 안 했으면 이런 거절 안 받았지. 내가 누스킹 안 했으면 저 딴 애한테 나 아쉬워서 했을 것 같아? 아우 내가 진짜 누스킹 한 거 참는다. 인간 되고 있어 내가 아주. 이런 거 있죠?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 나라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거야. 내가 참 부족했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못 나왔구나. 이게 알았다. 앞으로 잘할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해되세요? 근육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포도와 여우 아세요? 네. 이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를 보고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달도 짧으니까 점프력도 제한되니까 어때요? 포도를 먹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걸 간 거죠? 가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까마귀가 물어본 거예요. 너 포도 먹고 싶었던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왜 그냥 가? 저 포도 쳐. 간 거예요.
먹어봤어요? 에어컨도 먹어봤어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누스캔 사업 초기 사업자들이 사업을 그만둔다고 하거나 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요 되게 쉬워요. 왜냐면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사업을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 3년 이상 하신 분들이 사업 그만둔다고 하면 정말 사업 설명보다 더 잘해요. 그만둘 이유에 대해서 너무 브리핑을 잘해요. 설득력 갑이에요. 내가 그러면 이래요. 야, 네가 지금 블루다이몬드 설득했어. 잘 가. 진짜 그 3년 동안 뭘 안 해도 될 이유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뭔지 이해되세요? 심포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업을 해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을 안 할 이유가 많아지죠? 도대체 왜? 많은 분들이 월 1,000만 원도 못 벌어보고 누스케 뭐 하나 제대로 이뤄보지 못한 상태에서 누스케 아무나 못해. 힘든 일이야.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달성하고 그거 해보세요. 해보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었네. 나한테 지금 선물을 보니까 겨우 요 정도 했는데 이렇게 준단 말이야? 대단한데 이거예요. 근데 안 먹어보니까. 그 그릿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 하죠.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저 사람 천재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너무 편하대요. 난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세상에 천재라는 건 없답니다. 네. 저도 뭔가 열심히 할 때 사장님 유능하잖아요. 정말 기분 나빠요. 그 말엔 뭐가 들어있냐면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사업을 시작하신 분 있어요.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많을까요? 포기할 이유가 많을까요? 해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들 에너지가 제일 좋은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지금 사장님들이 인재 사업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 내 안에 심포들을요 버리세요. 갖지 마세요. 있다고 의미가 없습니다. 신이 우리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신이 우리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이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딱 태어났을 때 아니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아씨 나도 좀 부잣집에서 군수로 태어났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나 진짜 겸손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랬어요. 근데 어떤 집은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고 키도 크게 해주고 막 잘생기게 해주는데 나는 왜 이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 잠깐 그런 생각 들었는데 이것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나라에서도 최근에 막 복지 정책 보면 태어나면 뭐 수당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최근에 뭐 신혼부부들한테 막 집도 주려고 하고 정말 끝내준다. 근데 이 신은 국가 이 기관보다도 날 안 사랑하는 거야? 왜 1원도 안 줬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을 준다고 치면 신이나 천사들이 너무 바쁠 것 같은 거예요. 야 이번에 애나가 얼마지? 환율 맨날 환율 계산하고 가가지고 천사가 머리맡에 놔주고 또 환율 왜냐면 환율을 똑같이 줘야 되니까 국가마다 그 출산 장려금. 그러니까 그 신이 인간한테 주는 선물이 뭘까? 근데 신이 선물을 주더라고. 뭔지 아세요? 신의 화폐가 있어요. 신의 화폐가.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지금. 만약에 사장님들 통장에 매일 2억 4천만 원씩 입금이 돼요. 근데 이 통장은 마술의 통장인데요. 내가 1억만 썼어요. 그럼 1억 4천이 남았잖아요. 그럼 다음 날에 2억 4천이 들어오니까 3억 8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리셋되면 2억 4천이에요. 그러면 매일 그 통장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한 푼도 안 남기겠죠. 2억 4천 너무 많으면 2,400만 원을 칠게요. 매일 2,400만 원씩 입금이 돼요. 근데 내가 쓰든 안 쓰든 2,400만 원, 그럼 2,400만 원이 2,400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100만 원밖에 안 써서 2,300만 원이 남아있어도 다음 날 되면 그냥 2,400이에요. 빵원을 써도 2,400, 100만 원밖에 안 써도 2,400. 그러면 그 2,400 통장이 그 마블 통장에 있는 2,400만 원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 현금을 뽑아놓을게요. 재화 가치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물질화 시켜야 돼요. 물질화 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1원도 안 남기시겠어요? 네. 1원, 나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죠? 다 쓰겠죠? 네. 네. 우리 그 통장 다 받았잖아요. 사장님들은 하루에 1시간 얼마짜리예요? 240만 원은 상관없고 2,400여원 상관없고 2억 4천여원 상관없어요. 근데 신이 매일 24시간씩 입금을 시켜줬어요. 결국엔 누군가 그 2,400만 원을 계속 모아서 24억짜리 집도 사고 2억짜리 차도 사는데 나는 그 돈을요 계속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쓰고 2,400만 원? 큰 의미 있어? 신이요 매일 24시간. 일본은 에나 24엔, 중국은 24위안, 한국은 24원. 신은 24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쓰죠 잘. 안 쓰죠. 뭔가 내가 지금 이 행위를 하고 나면 뭐가 물질을 걱정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행위를 하고 나면 뭐가 남지? 그러면 그게 쌓여가지고 나를 다른 사람 만드는 거죠. 나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근데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새해 매달 1일 월요일이 우리한테 주는 가짜 선물이 있어요. 악마가 주는 두 번째 선물. 첫 번째는 만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 움직이게 해요.
근데 악마가 주는 엄청난 가짜 선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면제품, 면제품. 괜찮아, 내일 해도 돼 이거예요.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아, 이번 주는 그냥 됐고 다음 주부터 하자. 사장님, 저 진짜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연말에는 내년부터. 뭔지 아세요? 친구들은 뭐 그쵸, 이해되시죠? 면제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제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화폐라고 그랬잖아요. 사장님 대출 받으면 어때요? 사장님들이랑 저랑 같이 은행 가면 저랑 사장님들이랑 이자가 같을까요? 각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자가 다르겠죠? 똑같아요. 내가 인생을 별로 건강하게 살지 않은 사람일수록 신용 등급이 낮겠죠? 그런 내가 지금 하루를 빌린 거예요. 내일 할게 이러면서 다음 주에 할게 하면서 일주일을 빌린 거예요. 이자가 얼마 쓸까요? 통상 10대 때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일생을 이자 갚다가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자를 갚는 과정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공부 좀 할 걸. 뭔지 이해되세요? 그 이자 갚는 거예요. 제가 만든 명언이 있는데요. 명언 아니고 제 철학이 담긴 10대 때 하루를 열심히 살면 20대 때 이틀이 편하더라고요. 어떤 소개팅도 잘 되죠. 나 연대야. 잘 되죠. 군대 가도 보직도 좋은 거 받아요. 애들 똑똑하니까. 뭔지 알 수 있어요? 회사 가도 좋은 데 나오면 딱. 그래서 10대 때 하루를 열심히 살면 20대 때 이틀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20대 때 하루를 열심히 살면 30대 때 이틀이 편해요. 그리고 30대 때 하루를 열심히 살면 40대 때 3일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는요. 딴 게 아니에요. 이 자리를 갖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10대 때 고등학교 기껏해야 3년 놀았거든요. 학교 자퇴 내고. 3년 놀았는데 이 3년을 갚으려고요. 20년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제 와이프한테 그래요. 야, 너는 그래도 대학 다닐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라도 있었잖아. 저 21살에 군대를 갔어요. 제가 신혼여행 빼고 5일 이상을 쉬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뭔지 이해되세요? 왜? 평생 그 이자를 갚는 거예요 지금. 왜? 10대 때 남들 열심히 할 때 열심히 안 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지금은 오히려 남들보다 20대 때를 엄청 열심히 살았더니 30대 초반까지 엄청 열심히 살았더니 지금 그걸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뭔지 이해되세요? 절대로 대출받지 마세요. 내가 미룬다고 하는 것은 신한테 대출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용 등급에 따라서 그걸 갚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못 갚을 수도 있습니다. 공감이 되세요? 이 면제부라고 하는 게 이런 키도 많이 쓰이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특수상대성 이론 아세요? 특수상대성 이론이 뭐냐면 그 고에너지가 있으면 그 시간도 그 에너지의 굴곡이 현상이 발생한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다차원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차원 우리가 4차원에서 보고 있잖아요. 3쪽 5차원. 근데 5차원적 존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면 시간 순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딱 보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보이는 게 5차원이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상상이 안 되죠? 날 보는 순간 내 앞통수, 뒤통수, 옆통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입체적인 것도 한 번에 다 보이고 내 과거와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렇게 토스트처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토스트처럼 이렇게 갈래 이렇게가.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오늘의 노현식이 있어요. 2019년 5월 26일에 노현식이 있어요. 근데 2019년 5월 26일에 노현식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2019년 5월 27일한테 숙제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의 관념이에요. 분명히 월요일의 현식이도 있고 화요일의 현식이도 있고 수요일의 현식이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금요일 날이 디데이 있는 거예요. 월요일의 현식이 이런 거죠. 야, 금요일 날 시험이니까 25% 공부해서 100% 시험 되겠다. 그래서 현명하게 이게 나열한 거예요. 그쵸? 근데 월요일 딱 됐더니 막 하다 보니까 내일도 있잖아. 그래서 10%만 한 거예요. 그럼 화요일에 현식이 나온 거예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왜? 35% 해야 되잖아. 어제 나한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5%밖에 안 해요. 화가 나니까 너 엿먹어봐야 돼.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15%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60% 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게 돼요. 결국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얘가 그러죠. 아이고, 지워졌구나. 얘가 미쳤네 진짜 이 새끼들 이런 진작에 할 걸. 뭔지 아세요? 마감할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통상 뉴스킨의 기적이 마지막 주쯤에 막 일어나거든요. 목표 미루지 마십시오. 어쨌건 뭐 많은 아시겠지만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이 결국엔 큰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실제 3% 목표를 적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를 나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단어는 26자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나열하냐에 따라서 해리포터 같은 작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 순서만 바꿔도 욕이 되기도 하죠. 81하고 18은 너무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악보가 있어요. 근데 이 악보를 시간상으로 어떻게 나열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노래가 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끔찍한 소음이 되기도 해요. 내 인생이 소음일까요? 아름다운 한 곡의 노래였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나를 이 하나의 음표처럼 나를 어떻게 나열하는가, 이게 계획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잡아서 간단한 목표 설정하고 위치 파악하고 쭉 가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내 위치에서 목표를 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인간 사람이 그렇지 않죠. 어떤 지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산도 있고 강도 있다 치면 여길 갈 때 한 3가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난 능력이 좋아서 한강도 헤엄치고 산도 암벽등반도 넘어서 한 번에 갈 수,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유능하시면 돼요. 근데 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좀 뭐가 있냐면 난 배가 있어. 난 나의 도구가 배가 있어. 그러면 그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난 배도 없고 산을 넘을 능력도 안 돼. 그럼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어진 지역,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목표를 확인했으면 내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군대에서 독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까지 잘 찾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지도상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독도법이에요. 뭔지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목표를 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까지 어떻게 가야 되지? 그걸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치 파악을 하면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잘 작성 안 하는데 이거 뭐 군대에 계시던 분도 아실 거예요. 주기훈련 계획이라고 그걸 이제 반영해서 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건데 바꿀 수 없는 자연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우선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계절과 날짜가 있겠죠. 오늘부터 전 4월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명시상배도 5월인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들어가요. 그 1년은 52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 내가 정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산과 물 같은 거 저한테. 그쵸? 또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본사 행사들. 본사 행사들도 내가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컨벤션 날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정하면 가는 거예요. 이번에 뉴라이브 미국에서 10월 추운데 7월에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정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저한테 지형이었어요. 그거 외에도 본인 경비선도 있을 거고 부모님 뭐 여러 가지 그 연초에 다 파악 가능하잖아요. 최대한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룹 행사도 있어요. 그렇죠? 그룹 행사.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뭐 내가 리더가 되면 랠리 날짜 정도는 이게 조정하고 서로 할고 있었지만 이제 사업을 시작한 내 입장에서는 그냥 왜 이 날짜로 물어볼 수도 없는 그냥 가야 되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내가 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팀 행사. 또 각자 속한 팀들 있죠. 또 팀에서 정한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실은 내가 임의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 1년이 365일 중에 실제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뭐 그리고 1년이 52주인데 그 52주 중에 온전히 일주일 통으로 쓸 수 있는 주는 몇 주나 될까? 20주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항상 징크스처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마음먹은 그 주는 왜 항상 이슈가 있지? 내가 진짜 사람 많이 만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랠리가 있네? 랠리 갔다 와서 열심히 만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형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 63빌딩 꼭대기에서 올라가실 수 있으신 분? 없어요? 있어요. 올라갈 수 있죠? 네. 조건이 벽 타고. 없죠? 네. 근데 계단은 있어요. 그냥 계단을 오르면요. 계단을 오르면 누구나 다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샹길자 여기 5층밖에 안 되는데 1층부터 5층까지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근거로요?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목표 설정하고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내 높이의 계단이 아니라 암벽등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벽 타고 올라갔다는 건 1층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1층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쪼개면 그 쪼갠 것들을 나열한 게 계획이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자연적 환경.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을 고려하고 그 고려한 상태에서 내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를 수립하는 거. 그리고 그 목표의 단위는 반드시 먹을 수 있을 만큼 쪼개져야 되는 거. 그럼 시간이 문제지 누구나 63빌딩이 아니라 롯데타워도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 다시 얘기하면 누스킨에 있어서 내가 정상까지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 쪼개지 않은 거죠. 사람마다 보폭과 힘이 다릅니다. 누군가는요 올라가다 10층에서 쉬어야 되고 누구는 올라가다 7층에서 쉬어야 되고 누구는 25층까지 올라간 다음에 쉬어도 돼요.
근데 누구나 쉰다는 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오버했는데 괜찮으세요? 네. 이제 앞으로 LOSQ라고 해서 굉장히 제가 제일 초기 때 저를 굉장히 뺀 생각하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청년이 이 청년이 도서관에 갔다가 이 솔로몬의 지도를 발견한 거예요. 솔로몬의 지도. 근데 솔로몬의 지도에 이 마법의 돌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법의 돌이 그 일반 돌하고 딱 부딪히면 금이 된다는 거예요. 와우. 끝내주죠. 네. 이게 금이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보통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이 청년이 믿은 거예요. 갔어요. 해변을. 갔더니 젠장. 다 보인 거예요. 그럼 보통은 포기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은 목표와 계획 수립한 거예요. 이게 누스킨 처음에 딱 이해하고 났더니 이게 하루 이틀 걸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횟집에도 취직하고 횟집에 취직하고 막 편의점에 취직해서 그 원룸도 구해가지고 일 끝나고 나오면 근데 그 돌의 힌트가 뭐냐면 돌을 이렇게 살짝 쥐었을 때 온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돌이 차가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일 끝나고 와가지고 돌을 딱 주워요. 차가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던져요. 멀리. 왜냐면 다 주면 안 되니까. 또 주워요. 어떻게 차가워요? 던져요.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 2년, 3년, 4년. 차가울까요? 네, 차가워요. 던져요. 9년, 그 다음 오늘 한 10년 가까이 된 어느 날 딱 주웠는데 또 차갑다 그러면 짜야 될 거죠. 따뜻해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던져버렸어요. 웃기죠? 뉴스에서 그렇게 하던데. 매일 데모하고 시스템 나오고 스폰서랑 전략 미팅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1이 되고 반복되는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도 그가 사업에서 저 진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이러면 공감이 되세요? 네, 이제 사업 시작하시는 사장님들 꼭 하루하루 목표에 설정하고 그에 도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해서 원하시는 스킬 안에서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